네, 반갑습니다. 자, 3월 2일입니다. 자, 연휴의 중간에 껴있죠. 아직은 휴일이 하루 더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휴일이 하루 더 남아있습니다. 자, 뭐 휴일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일단은 시장이 잘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날씨도 좀 우중충해가지고 기분이 조금 울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뭐좀 어떻습니까? 그죠?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또 종목 진단으로 잘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었습니다. 종토방에서 이런 얘기 나왔답니다. 형님들, 풀베팅 할까요? 네. 풀베팅. 이게 그 미수, 풀빵, 네, 몰빵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제 2차 전지가 바닥인 것 같다 해가지고 베팅 그냥 모든 돈을 한번 다 쏟아놓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풀 베팅 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풀 베팅 해도 되는지 주요 2차 전지 종목군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가장 먼저 볼 것이 누구냐? 에코 프로비엠이겠죠. 요거 종목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을 보시면은요, 주가 좀 우울합니다. 네. 물론 이제 투매성 움직임도 좀 있었다 볼 수 있겠지만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을 처리하겠다. 자, 왜 그러느냐? 네. 업황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주들하고 경쟁하는 게 좀 버겁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남아있는 게 낫다. 그냥, 뭐랄까요. 용의 꼬리보다, 네,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겠다. 네. 용미보다는, 네, 사두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은 그래도 시총 상위권 들어가가지고 코스닥에서 그래도 방귀끼나 끼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이런 시가총액 10조 원대 시가총액으로 만약에 코스피로 넘어간다 그러면 저 뒤로 가서 보이지도 않죠. 물론 이제 코스피도 많이 체력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대장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애매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이제 그 뭐 추종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러죠.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긴 하는데, 자, 코스닥이 그냥 남아있게 되면은 네, 그런 거 없어지죠. 그런 효과 없어지게 되고, 얘는 좋은 회사야 라는 인식도 사라지게 되고, 약간 조금 네, 불안하거나 불리한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네, 주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코스피로 가면 잊혀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코스닥 대장으로 남아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 매물, 야, 코스피로 간다면서 왜 안 가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아무튼 추세 자체는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요. 현재 뭐 잘 아시겠지만 급락세가 에코프로비엠 이쪽을 중심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적인 측면이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 거기에다가 지금 전기차, IRA 폐지,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배터리 쪽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쪽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CATL, 네, BYD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잡아버리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냥 다 잡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중국 전멸 보니까 지금 50%가 넘죠. 50% 넘고 실제적으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그나마 나 조금 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얘도 그 시장 점유율이 9% 정도밖에 안 되고 SDI는 3%대, SK 같은 경우는 2%대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이 한 3% 정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위치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참 떠오를 때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북미 지역을 우리가 전부 다 그 공략해가지고 대박 터뜨릴 거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였죠. 근데 지금도 최저가 대비해서는 10배 정도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많이 쪼그라들긴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저점 지지대라고 볼 수 있는 매물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좀 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아직도 주가가 높다, 고평가다라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죠. 자, 지금 보시면 PBR이 8.98. 부채는 작아요. 부채는 작은데 실적이 안 좋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실적이 계속 좋았다라면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고 기대감이 있었던 그 시점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때 고평가다 얘기나 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뭐 물론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저점 대비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실적적인 측면은 이제 아래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거 지금 여기서 머무르기 어렵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가가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인식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쪽, 이 배터리 쪽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 봐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전고체 배터리로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배터리 상황,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은 좀 뭐랄까 주목을 좀 받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10만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11만 9천원이니까 10만원까지 떨어지게 되려면은 아직 한 20% 정도 여유가 남았을 거예요. 그죠? 20%까지 안 되네요. 한 16, 7% 정도 남아있는데, 일단 실망 매물이 계속 나오게 되면, 네, 11만원 저점 깨고 내려가서 10만원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만원은 어지간해서 잘 안 깨질 것 같아요. 이게 매물대에 대한 어떤 중요 포인트일 수도 있지만은 가격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10만원이라는 가격은 심리적 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과매도 구간 들어가기 때문에 반등이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웬만하면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풀 베팅 할까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기는 좀 애매하죠. 매수는 좀 애매하다. 대신에 지지점에 대한 단기 반등 그런 것도 통해서 뭐 한 14만원이나 15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반등, 조금 무리한다면은 여기 매물이 좀 있는 자리 17만원까지 반등 가능하다. 오, 그러면 굉장히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11만원부터 17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한 50% 넘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반등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야기고요.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지금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포인트를 보면서 보유하시면 되는데 신규 접근은 네,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저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가 계속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이 무산된 상황에서 더 이상 큰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보여집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코스피로 넘어간 종목 중에 하나, 비운의 종목이 하나 있죠. 잊혀졌잖아 우리한테는. LNF. 네, 잊혀진 종목 아닙니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된다고. 코스피 이전 상장, 이것도 코스닥에서 방구 끼던 종목입니다. 방구 깨나 끼던 종목인데 34만 9천원부터 물론 2차전지가 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4분의 1 토막밖에 안 났습니다.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4분의 1 토막. 4분의 1이죠. 8, 4, 8에 32, 4분의 1도 더 났네. 네, 5, 8에 40, 이건 아니죠. 7, 5, 35. 예, 한 4분의 1 토막은 좀 넘게 나왔네요. 그죠? 4.5분의 1 토막, 아무튼 뭐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거 코스피 이전 상장했잖아요. 코스피예요, 이거. 코스피인데 이거 떨어져 버렸어.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애매하죠. 시총이 2조 8천억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그러니까 10조 넘었던 기업이 이렇게 밀려나는 거고, 업황도 안 좋았지만 코스피로 가면서 잊혀진 거죠. 야, 너 뭐야? 이렇게 된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새 학기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내에서 왕 역할을 하고 있다가 중학교 가니까 꼴등이 된 거야. 네, 막내지 막내. 어린아이들.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중3짜리가 나는 왕이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또 뭐 대학교에서 뭐 선배다, 뭐 우리는 대학생이다 그랬다가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완전 이등병, 네, 초등학생 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좀 잊혀지고 있는 정태에다가 업황까지 안 좋아지니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추이가 이평선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강하죠. 2차전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수하기가 굉장히 깔끔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광의 어떤 포지션들을 계속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건 지지선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매도 관점입니다. 매도 관점이고 매수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 지지가 나올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지지가 있지만 지지가 나올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을 때 한 5만원 정도 시점에서 지지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모험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LNF는 팔자. 네, 좀 팔아버립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삼성 SDI요.
요거는 네, 전고체 배터리 얘기할 때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 좀 있어요. 주가가 이미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고 추이도 별로 안 좋아. 그렇지만 지지선에 부딪혔죠. 지지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요거는 지금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하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개발한다, 이런 얘기 나왔죠. 자, 그래서 좋은 소식이긴 한데 주가 떨어졌어요. 자, 그럼 이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자, 지금 일단 당장 매수하기는 좀 껄끄럽다고 말씀드렸었죠. 왜? 이게 우하향 패턴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강하면 추세가 올라가려고 해도 계속 때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선 확보해야 되고요. 이평선을 옆으로 눕히거나 아니면 끌고 올라가는 형태의 추세 전환이 일어나야지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만이 가능한데 지금 이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한번 떨어지는 모습도, 이거는 뭐 툼에 의한 영향이라 볼 수 있다라면 다음날 반등 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25만원 정도 때까지 회복이 된다면은 요거는 별표를 좀 쳐놓으셔도 됩니다. 2차전지 쪽에서 풀 베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분의 1 베팅, 네, 약간 이제 찔러보는 정도,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이 장기 이평선이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저항, 또 두들겨 맞고 또 올라갔다 저항, 또 두들겨 맞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어디까지 갈 것 같냐면 35만원 정도 수준까지, 매물이 굉장히 두꺼운 자리까지 반등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종목이 상승 포인트로 가게 된다면 여기 30만원대 이상까지도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까지 가면 한 30-40% 수익률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보셨던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또는 LNF보다도 훨씬 안정적인 흐름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들 유지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25만원 정도 회복이 되면 매수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그냥 관망만 하세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하세요. 홀딩하셔도 되고, 요거는 약간 결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거 LG 에너지 솔루션 봐야 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요것도 비슷합니다. 네, 지지 포인트 비슷하고요. 이것도 ESS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연구 진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려있는 것들은 또 괜찮단 말이죠. 괜찮은데 요것도 이제 저점이냐, 이 부분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SDI보다 조금 더 괜찮긴 합니다. 포지션은 괜찮아요. 지금 이평선이 수렴이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더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이 아래쪽 지지선만 유지되면 요거는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닥이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도 있는 그런 단계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실적이 안 좋아. 이게 또 문제예요. 실적이 안 좋으면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실적이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적자 나오는 부분들 어떻게 메꿀 거냐인데, 당장 상용화되지 않는 전고체 배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자, 이게 또 복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시 될 수 있는 내용은 그거 하나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주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언제 그게 좋아지겠느냐가 되는 거죠. 주가가 좋아지게 되는 상황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죠. 그럼 이 구간대에서 박스권 바닥을 잡는 구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자, 뭐 상당이라고 해봤자 뭐 금방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지금 매수를 막 들어가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거는 매수보다는 관망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33만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33만원 이탈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또 매도로 봐야 됩니다. 매도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ESS 그 다음에 전고체 요쪽 두 가지 부분을 본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기회가 분명히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33만원이라는 부분들은 상징적인 의미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유지를 일단 좀 하시는 건 좋겠습니다.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로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참고하시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 볼게요. 네. 이건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죠. 자, 이것도 간격은 이 하향 포인트는 굉장히 셉니다. 2차전지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건데,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을 좀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풀 베팅 한다고 얘기 나오니까 네,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건데, 이것도 저점 지지대는 일단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으면 좋긴 좋은데, 문제는 위쪽 장기 이평선이 밀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여기 시점에서
지지를 통해서 돌리는 자리가 나오면 반등 포인트가 연결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반등 포인트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위쪽 저항대 막히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이 진행된다면 20만 원 정도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20만 원까지만 가도 30%가 넘어요. 자,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단기적 되돌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2차 전지를 통한 어떤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근데 호재성 재료가 뭐가 있을까? 지금 테슬라 뒤로 밀려나죠. 애매하지 않습니까?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조금 더, 네, 이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격이 벌어져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하향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격이 이렇게 좁잖아요. 그러면은 반등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격이 크게 벌어지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추세가 돌린다거나 그런 형태로 좀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일단 지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반등 포인트가 이제 15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서게 된다라면은 단기 반등을 통해서 20만 원대 또는 그 위쪽까지 살짝 올라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단기 반등 한번 노려볼 만한 포인트는 되겠다. 다만 지금은 아니고요. 15만원 이상 넘어가면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매수 같은 부분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15만원 넘어가면 그럴 때 한 번씩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추세가 일정하게 끌려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에코프로비엠보다 조금 덜 빠지긴 했는데 얘는 뭐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적 별로 안 좋고요. 유보율은 굉장히 높지만 네, 기업 자체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은 떨칠 수가 없겠죠. 자, 매물대가 가장 강한 자리는 어디겠느냐? 이 자리가 지금 가격대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2만원 30만원짜리가 2만원까지 빠지면은 안 되는데, 그죠? 이거 10분의 1 토막 나면은 사실 답이 없잖아요. 지금도 사실 5분의 1 토막이죠. 5, 6, 30이니까 5분의 1 토막인데, 뭐 답이 없네요. 이건 근데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지금, 비빌 만한 데가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조금 잡아준다라고 얘기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압박감 굉장히 셀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오더라도 위쪽에 저항대 계속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배우면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지지선 억지로 본다면 58,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58,000원 이탈하면 그냥 매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58,000원 지지선 보면서 깨지면 매도한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의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반등 나오면 위쪽에 저항대 있기 때문에 한 75,000원 8만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래봤자 뭐 15% 20% 정도 수익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 상승 이후에 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돌리는 위치까지 완전하게 돌아서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강도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5일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살짝 보여서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일단은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치고 올라가면서 65,000원대 이상 올라가면 일단 그래도 한숨 돌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더 빠진다 그러면은 망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지금 30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팔기 어려우시겠죠. 예전부터 계속 매도 의견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갖고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 30만원에 매수했는데 또는 뭐 3만원 4만원대 매수했는데 6만원이다. 사실 이거 손절하려면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네. 왜 들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팔아버리게 되면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매수 더 하지 마세요. 매수 더 하지 마시고 이 장기 입현선까지 완전하게 끌고 올라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지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일단은 보유는 하시되 58,000원 웬만하면 깨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유하시고요. 깨지면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뭐 에코프로 BM 이쪽 다 안 좋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볼게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단기 상승 이후에 좀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대형주이기 때문에 좀 잘 버텼다 볼 수도 있겠고요. 리튬 이런 쪽이라면은 또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철강 관련한 부분에서도 글쎄 중국산 철강에 대한 그런 관세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줄는지 모르겠고요. 뭐 아무튼 긍정적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저기 북미 지역 이런 쪽에도 이제 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뭐 철강 관세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2차 전지로 너무 세게 엮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계속 하락세고 하락 추세로 진행 중에 있는 모습인데,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60만 원에 우리가 매도를 딱 치면서, 네, 이거는 2차 전지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까지 다 내려왔는데, 지지 포인트는 여기에요. 네, 지금 자리입니다. 지금이 바닥이거든요. 바닥 지점에서 이제 반등 나가는 건 당연한 얘기고, 왜 그러느냐? 2차 전지로 올라간 부분들이 지금 다 빠진 거잖아요. 항상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가가 어떤 재료를 쳐서 올라갔어. 근데 그 재료가 끝났잖아요. 그럼 그 재료가 있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쉽게 해서 코로나 때에 막 올라갔던 종목들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빠진 거야.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저점 지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대신에 이 하락 추세가 너무 강하죠. 이 이평선에 대한 이 포인트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뒤집어 엎으려면은 지금 35만원 바로 밑에서 저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구간대로 이제 들쭉날쭉하는 횡보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대신에 이평선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26만원 이상 지지선만 만들면 요 종목은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보고 대응하신다면 매수 포인트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요. 대신에 지지가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눌림목 형태이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저는 홀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국물은 다 빠진 것 같으니까요. 네, 26만원 지지만 나오게 되면 우리가 눌림목 패턴으로 한번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고체 쪽에서 이수 화학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자, 요거는 지금, 네, 쌩쌩합니다. 그죠? 5일선 위쪽으로 쭉쭉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5일선 넘어가는 종목들, 지금 보시면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한농화성 이런 거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을 타고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일단 놔두세요. 그리고 이 상승 포인트가 이렇게 오밀조밀 하잖아요. 지금 막 어느 쪽으로 막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상승 포인트가 오밀조밀하고 투매가 나오는 양상에서도 지 혼자 잘났다고 막 주가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 투매가 나오는 날 플러스 나오는 거 보기가 힘듭니다. 그거 좋은 뭐 쉽게 볼 수 있는 구경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이러면은 네, 상당히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격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겠는데, 지금 만약에 조정을 받아버리게 된다면 여기 55,000원, 여기 구간대에서 횡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얘네들 딸려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거죠.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가 횡보 조금 나오고 이평선 따라 붙어주면, 이거 간격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따라 붙어요. 그러면은 뭐 한두 달 안에 한 번 더 반등하는 모습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또 이슈가 터진다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요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가 나왔어요? RSI의 과매수 국면이 만들어졌다. 과매수 국면은요, 당장 과매수라고 해가지고 주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매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양상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기준점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5일선 이탈하면 매도. 근데 저는 55,000원까지는 지지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55,000원까지 지지선 보시면 아마 여기까지 들쭉날쭉 하다 보면은요, 21선 따라 붙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지지선이 더 두꺼워지고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도보다는 홀딩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지금은 안 보이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는 지금 안 보이고요. 가격이 내려와서 지지선이 형성되는 모습 확인된다면 그럴 때는 한번 관심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홀딩,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좋지 않고 조금 더 관망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좀 됐습니까? 네, 진지한 궁서체 풀 베팅 할까요? 풀 베팅 할 만한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바닥을 좀 잡고 움직이는 그런 형태,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그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풀 베팅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바닥이 좀 보일 것 같은 종목이거나 재료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풀 베팅 말고, 네, 좀 한 4분의 1 토막 내가지고 조금 한번 찔러보는 전략들, 그 다음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타이밍,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아시겠죠? 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고맙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내일은 무엇을 또 해드릴까? 종목 진단 또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해드릴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뭔가가 결정이 되면, 네, 내일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종목 진단이 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 한번 우리가 기다려 보자고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뭐가 되는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뭐가 될지 모르는 내일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